안녕하세요. 청소년 권장도서 읽어주는 오디오북 영교서점의 영교쌤입니다. 5단원도 이제 다 끝났습니다. 지난 시간에 50문제 실전 문제도 우리 같이 풀어봤고요. 오늘은 교과서 184쪽에 창의 융합 프로젝트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전기를 이용하지 않는 냉장고 만들기. 자, 스텝 1 주제 선정하기. 적정 기술이란 현지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와 적은 비용, 간단한 원리를 이용하여 그 지역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예를 들어 차드나 이디오피아의 사막 지역과 같은 곳은 기온이 매우 높지만 전기가 잘 들어오지 않아 냉장고를 이용하기 어려우므로 음식물이 쉽게 상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항아리 속에 항아리라는 뜻의 팟인팟 쿨러라는 적정 기술을 이용한 제품이 개발되었다. 팟인팟 쿨러가 무엇일까요? 이거를 이용하면 그 지역의 날씨에서 3일 정도 보관할 수 있는 채소를 3주 정도 보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모둠을 구성하여 팟인팟 쿨러가 음식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원리를 조사해 발표해 보도록 합시다. 자, 수업을 보다 좀 더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팟인팟 쿨러라는 것은 여러분 들어봤나요? 큰 항아리 속에 작은 항아리를 넣고 두 항아리 사이에 모래를 채운 후에 모래에 물을 뿌리고 젖은 천을 덮어주어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모래에 뿌린 물과 젖은 천에 있는 물이 기화하면서 주변의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작은 항아리 안은 낮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지요.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전기를 이용하지 않고 음식을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만 교과서에 답을 적으면 돼요. 2번 팟인팟 쿨러와 같이 전기가 필요 없는 냉장고를 만들 때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재료에는 무엇이 있을까? 여기 도자기, 화분이나 흙이 있다고 돼 있는데 그 밖에도 또 어떤 재료가 있을까요? 유리병이나 항아리, 양동이, 모래, 자갈, 톱밥 이런 것들도 가능한 재료라고 합니다. 지금 말한 재료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생각해서 다음 주까지 나만의 전기를 이용하지 않는 냉장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습니다. 만들고 싶은 사람 도전해 보세요. 모둠에서 만들 냉장고 이름을 정해 봅시다. 자, 선생님은 화분으로 만든 냉장고를 소개합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 크기가 다른 도자기 화분 2개를 준비해서 화분 바닥에 구멍을 막고 흙을 3분의 1 정도 넣고 큰 화분 안에 작은 화분을 넣고 두 화분 사이에 흙을 넣어줬습니다. 흙에 물을 뿌려 적셔줬고 작은 화분에 음식을 담았어요. 젖은 수건이나 천으로 화분을 덮었지요. 이런 과정으로도 화분으로 냉장고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이 숙제를 냈더니 오늘 어떤 학생이 바로 이 전기를 이용하지 않는 나만의 냉장고를 만들어 왔군요. 어떤 원리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아리로 어떻게 만든 거지? 옆에 내부 사진 찍은 걸 보니까 자, 요거 한번 보세요. 뭡니까? 이 안에 이거 보이죠? 하이드로볼이래요. 하이드로볼, 그 다음 개구리 알, 그리고 바깥에 항아리. 하이드로볼하고 개구리 알이 물을 흡수해서 이 물이 증발하면서 즉 기화열을 흡수하면서 냉장고처럼 온도가 낮춰지는 그러한 원리라고 합니다. 자, 이 전기를 이용하지 않는 하이드로볼과 개구리알을 이용한 냉장고를 만들어 온 학생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수고했어요. 그 다음 이제 3D 프린터 소재 개발자 보이지요?
186쪽 직업의 세계. 3D 프린터 중에는 플라스틱이나 금속과 같은 고체, 소재를 녹인 뒤 액체 상태의 소재를 원하는 모양으로 다시 굳혀서 제품을 만드는 방식이 있다. 이러한 방식의 3D 프린터 소재를 개발하는 개발자는 제품의 가장 적당한 소재를 고민하며 다양한 소재를 연구한다. 자, 이 3D 프린터 소재 개발자가 되려면 화학이나 물리학, 화공학, 신소재공학 등등 전공에서 3D 프린터에 적당한 소재나 개발하려는 제품에 알맞은 소재에 관한 지식을 갖추면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의학, 항공, 자동차, 보석과 같은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대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입니다. 전에 우리 냉장고의 냉매에 대해서도 잠깐 알아봤었죠. 프레온가스, CFC, 염화불화탄소라는 건데 얘는 오존층이 빵꾸 나는, 구멍이 나는, 파괴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오염이 없는 새로운 냉매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냉매를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3D 프린터의 원리는 뭘까요? 잠시 화면을 보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3D 프린터는 3차원 물체를 컴퓨터로 디자인하여 재료를 쌓는 방식으로 실물 제품을 찍어내는, 여러분들 많이 해봤지요? 앞으로 전망은 공학, 의학, 식품, 예술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접목하려는 소재고요. 식품, 예술 분야에서는 보다 정교하고 개성 있는 작품을 만드는데 3D 프린터를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쪽에 보면 187쪽 대단원 매듭짓기 바로 밑에 생각지도가 있지요. 이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생각지도 A4 용지에다가 이거랑 비슷하게 해서 자신만의 생각지도를 해가지고 옵니다. 5단원으로 생각지도 해가지고 오세요. 아니면 다음 주에 우리 과학 시간에 같이 한번 생각지도를 만들어 보자. 자, 이제 5단원을 마무리하는 대단원 마무리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1. 물질의 세 가지 상태 중 그림과 같은 입자 배열을 하는 물질의 상태는 뭘까요? 얘는 지금 보니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고체지요. 입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고체 상태의 입자 모형이죠. 고체는 모양과 부피가 일정하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깝지요. 정답은 입자 배열이 규칙적이다. 다른 설명은 고체에 대한 설명이 아니죠. 그 다음 2번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옳게 짝지어 보자.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입자의 개수와 종류는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변하는 것은 배열이 달라지고 거리가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고 부피가 증가하거나 감소하죠. 정답은 뭡니까? 3번이네요. 뒷장 3번 그림은 물질의 세 가지 상태의 입자 모형과 상태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 B, C, D, E, F 상태 변화 한번 써보세요. 자, 이걸 보고 3번 설명으로 옳은 거 딴 건 다 틀렸고요. A는 융해지요. B는 응고, C는 기화, D는 액화, EF는 승화. 그리고 A부터 F까지 상태 변화 일어날 때 물질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정답은 5번. 4번 공통으로 일어나는 상태 변화, 다음 현상 모두 뭡니까? 액화에 대한 거죠. 주어진 현상들은 모두 기체 상태의 수증기가 액체 상태의 물로 변하는 상태 변화죠. 즉 액화 D네요.
정답은 3번. 5번 물질의 상태 변화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소금이 물에 녹는다. 이거는 소금물이 되는 거니까 융해랑 비슷한 말로 뭐 있었습니까? 용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얘는 상태 변화, 융해가 아니라 용해입니다. 설탕이 물에 녹거나 소금이 물에 녹거나 다 용해예요. 나머지는 상태 변화에 해당되는 거죠. 2번은 뭐예요? 바로 기화죠. 3번은 융해, 4번은 응고, 5번은 고기승화. 6번 그림은 어떤 고체 물질을 가열하면서 측정한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어떤 고체 물질이라고 그랬죠? 각각의 구간에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지 써봅시다. 고체가 지금 가열하면서 쭉 온도가 올라가지요. 녹고 있네요. 나에서. 고체와 액체가 공존하지요. 그래서 나는 녹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다 녹았어요. 이제 계속 온도가 올라가겠죠? 액체만 존재하는 거야. 자, 여기서 끓고 있네.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끓는 점이죠. 그리고 많은 기체만 존재하는 거. 정답 옳지 않은 거네. 6번에 구간 다에서는 물질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열에너지를 가하면 액체의 온도가 높아지죠. 가해준 열에너지가 물질의 상태 변화에 사용되는 구간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나와 라입니다. 틀린 것은 3번 나와 라예요. 다만 다가 아니고 나와 라다. 나머지는 다 맞는 설명이지요. 7번 구간 나에서 온도가 일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 상태 변화하는데 열에너지가 쓰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지요. 구간 나는 녹는 구간이니까 융해하는 구간이지요. 7번의 정답 2번. 8번 그림은 어떤 액체를 냉각할 때의 온도 변화다 그랬죠. 액체를 냉각하게 되면 A 구간은 액체만 존재하다가 자 이제 얼기 시작한다. 액체와 고체가 공존. 바로 이 부분이 어는 점. 완전히 다 얼었다. 고체만 있는 거지요. 따라서 물질의 상태 변화 일어나는 구간은 액체와 고체가 공존하는 B 구간. 이때가 어는 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9번 그림은 물질의 상태 변화를 입자의 운동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A, B, C, D, E, F 상태 변화 이름 빨리 써보세요. 그 중에서 지금 보면 A, 융해, C, 기화, E, 고기승화 얘네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빨간 펜으로 쓴 게 바로 열에너지를 흡수하는 경우죠. 옳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넣으면 음식을 시원하게 보관할 수 있는 까닭은 뭘까요? 바로 A와 관계 있는 거지요.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넣으면 얼음이 융해하면서 A가 융해죠. 융해가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거야. 지금 이게 고체죠. 요게 액체고 요게 기체입니다. 얼음이 융해하면서 열에너지를 흡수함으로 주변의 온도가 낮아져 음식을 시원하게 보관할 수 있는 거지요. ACE가 흡수입니다. 나머지 BDF는 방출하는 경우죠. 맞는 건 3번 뿐입니다. 10번 다음 보기에서 물질의 상태 변화 일어날 때 열에너지 흡수를 이용하는 예. 또 방출하는 예. 찾아라 그랬네. 기역 니은은 지금 기화지요. 리을은 고기승화. 디귿 미음은 응고가 일어날 때 방출하는 열에너지를 이용한 거지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 집에서 냉장고 없이 얼음과 소금을 이용하여 우유를 아이스크림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1번 어떤 상태 변화를 이용해야 할지 써보자. 우유로 아이스크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유가 응고가 돼야 되겠죠. 이때 얼음에 소금을 넣게 되면 어는 점이 더 영하 이하로 내려가지요.
즉 얼음에 소금을 넣으면 얼음의 온도를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예전에 냉장고 없을 때 얼음에다가 소금을 넣어가지고 이 얼음이 잘 녹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썼지요. 비닐봉지나 그릇에 들어있는 우유를 얼음과 소금이 섞인 그릇에 넣으면 우유가 응고하면서 아이스크림을 만들 수 있지요. 자, 이렇게 모범 답안을 써보세요. 쓸 시간 줍니다. 자, 썼나요? 그 다음 12번을 보면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 기르기 문제네요. 공연장에서는 무대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하여 만든 흰 연기를 사용한다. 공연 연출가가 됐다고 생각하고 드라이아이스로 흰 연기를 만들 수 있는 까닭을 설명해 보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라이아이스는 승화하는 물질이었죠? 승화하는 드라이아이스의 성질로 무대에서 흰 연기 만들 수 있잖아요. 어떤 원리인지 여러분들이 연출가가 됐다고 생각하고 한번 문장으로 기술해 보세요. 자, 시간 줍니다. 서술형 문제. 드라이아이스로 흰 연기를 만들 수 있는 까닭. 쓰고 있지요. 꼭 필요한 용어가 들어간 정리된 문장으로 쓰는 습관을 가지도록 합시다. 자, 모범 답안은 이렇습니다. 드라이아이스가 승화하면서 열에너지를 흡수하죠. 고기 승화. 그러면서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는 거야. 이때 무대에 있는 공기 중에 수증기는 드라이아이스가 승화하면서 열에너지를 가져가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지면서 액화하죠. 작은 물방울이 흰 연기처럼 보이는 겁니다. 흰 연기는 기체가 아니야. 물방울이야. 이처럼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해서 흰 연기 만들 수 있죠. 자, 이렇게 모범 답안을 교과서에 정리해 봅니다. 쓸 시간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단원을 마쳤습니다. 다음 평가 항목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에 얼마나 성실하게 참여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지금 시간을 줄게요. 이 단원 공부하면서 내가 수업에 얼마나 잘 참여했는지 스스로 점검해서 도달 정도를 점수를 한번 써보세요. 정직하고 솔직하게 1점부터 5점까지가 있네요. 나머지도 이 단원 공부하면서 내가 수업에 어떤 태도로 참여했는지 또 점검해 봅시다. 자, 나의 점수를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원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점이나 새로 알게 된 점, 이거는 오늘 집에 가서 꼭 공부하면서 적어오세요. 다음 시간까지 이거 새로 알게 된 점 기록해오기 숙제. 자, 지금부터는 형성평가 1회. 지난 시간에 쌤이 1회부터 4회까지 나눠줬지요. 그거 한번 펴보세요. 우리 같이 답 맞춰봅시다. 그림은 물질을 3가지 상태로 분류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어떻습니까? 부피와 모양이 일정한 A는 고체, 부피는 일정하지만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B는 액체, 부피와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C는 기체. 실온에서 ABC에 해당하는 물질을 옳게 짝지은 것은, 실온은 보통 25도씨를 말하죠.
자, 보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네요. 이 중에 고체에 해당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있는 대로 찾아봅시다. 고체, 구리, 얼음, 철, 금. 액체는 에탄올, 아세톤, 물. 기체는 수증기, 산소, 수소, 질소, 이산화탄소. 맞는 건 3번 뿐이죠. 2번 위 ABC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때요? A는 흐르는 성질이 있습니까? 고체인데. 자, 정답 찾으면 뭐예요? 5번이네. 고체인 A는 흐르는 성질이 없어요. 입자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큽니다. 그 다음 B 액체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C보다 가깝지요. B는 눈에 보이지요. 액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랬네. 정답은 5번. 3번. 이 문제 아주 많이 풀어봤죠? 그림과 같이 에탄올을 넣은 비닐봉지. 입구를 묶은 다음 비닐봉지에 뜨거운 물을 부었더니 비닐봉지가 부풀어 올랐다. 이때 변하는 건 뭡니까? 에탄올이 들어있는 비닐봉지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기화가 일어나죠. 상태 변화 일어날 때 물질을 이루는 입자의 종류와 수가 변하지 않으므로 물질의 성질과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건 부피야. 그림은 물질의 상태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상태 변화 이름 다 써보세요. 이 중에 흡수가 어딘지. 방출은 지금 가, 다, 바가 방출 맞습니까? 그럼 나머지는 흡수겠네. 그럼 정답 찾았나요? 4번의 정답 옳게 짝지은 건 다만 맞네요. 나머진 다 틀렸고요. 5번에 상태변화 얘를 옳게 짝지은 거 5번에 5번이지요. 뜨거운 고깃국을 식히면 기름이 굳는다. 이건 응고인데. 2번 용광로에서 철을 녹인다. 융해. 목욕탕 천장에 물방울이 맺힌다. 액화. 플립에 맺힌 이슬이 해가 뜨면 사라진다. 기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호로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다 틀렸어요. 6번 다음은 상태 변화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다. 부피 변화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정답 2번. 어때요? 일반적으로 융해, 기화, 고기승화 일어날 때 부피가 커지죠. 부피가 작아지는 경우는 응고, 액화, 기고승화 일어날 때는 작아지죠. 단 물의 경우는 융해가 일어날 때 부피가 작아지고 응고 일어날 때 부피가 커진다고 얘기했습니다. 1, 4번은 지금 응고지요. 2는 물의 응고를 얘기하는 거고요. 3은 기고승화, 5는 액화. 따라서 2의 경우만 부피가 커지고 나머지는 부피가 모두 작아집니다. 얘만 부피가 커집니다. 7번 그림과 같이 비커에 들어있는 물과 이 비커 위에 얼음이 담긴 시계 접시를 올려놓고 가열한 후 시계 접시 아래쪽에 생긴 액체를 각각 유리막대로 찍어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데워보더니 붉게 변했다. 7번 위실험에서 가열하는 비커 안에 물, 가는 무슨 상태고 시계 접시 아래쪽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뭘까요? 가는 물이 끓으니까 지금 기체로 날아가니까 기화. 그 기체가 다시 저 위에 있는 얼음으로 인해서 물방울로 변해서 밑에 맺히죠? 액화. 정답은 뭡니까? 4번. 8번 위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아보세요.
비거 속에 물을 가열하면 수증기가 되지요? 물이 기화해서 시계 접시 아래쪽에 생긴 액체, 그게 바로 물이죠.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대면 붉게 변했기 때문에 물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물입니다. 푸른색이 붉게 변합니다. 가열하기 전에 물이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붉게 변화시키고 물이 기화하여 생긴 수증기가 다시 액화하여 생긴 물방울도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붉게 변화시키는 걸로 봐서 물질의 상태가 변해도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알 수 있죠? 옳지 않은 거 5번이 틀렸네요. 얼음이 담긴 시계 접시를 왜 올려놓습니까? 물이 기화하여 생긴 수증기를 액화시키기 위해서 올려놓은 거죠? 상태 변화 막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9번, 다음 현상에서 공통으로 일어나는 상태 변화 뭘까요? 빨래가 그대로 말라버려. 얼어있는 빨래가 아주 추울 때는 액체 되기 전에 고체가 직접 기체로 날아가 버리죠. 아주 추울 때는 눈사람이 없어지는 것처럼. 고기 승화. 정답 고기 승화라고 적으세요. 자, 이렇게 9번 풀었고 10번 그림과 같은 입자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은 주어진 모형은 지금 액체가 고체로 상태가 변하는 응고지요. 이거랑 똑같은 상태 변화 뭐 있을까요? 10번에 녹인 설탕을 굳혀서 설탕과자 우리 달고나 만들었잖아. 그걸 설탕에다가 식소다 넣었잖아. 그런 다음에 그걸 굳혀가지고 볶기를 했어요. 바로 응고했지요. 정답은 2번. 나머지를 보면 1번은 고기 승화, 3번 기화, 4번 융해, 5번 액화. 서술형 문제 풀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정답을 달아보세요. 선생님 문제 읽지 않습니다. 집에서 풀어오지 않은 학생들은 정답을 달아보세요. 요게 정답이 여기 있네. 자, 정답 모범 답안 보고 여러분들 정답과 비교해 보세요. 선생님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11, 12 화면 보고 정답 적는다. 적었나요? 적었어요? 그러면 형성평가 3회 갑시다. 3회 전에 2회 정답 맞춰보세요. 이건 문제 지금 같이 풀지 않습니다. 정답 보고 다르세요. 형성평가 2회 정답 1번에 5, 2번 4, 3번에 2, 4번 AC2 보이죠? 5번에 2, 6번에 3, 7번에 3, 8번 니은 디귿, 9번에 4, 10번에 3, 4, 11번 정답. 질량은 변하지 않고 부피는 커진다. 아세톤이 기화하여 기체 아세톤이 되면 아세톤 입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으므로 질량은 변하지 않고 아세톤 입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멀어지므로 부피는 커진다. 저녁에 복습하면서
쌤 유튜브 들어가서 정답을 다뤄 가지고 오세요. 11, 12. 자, 지금 형성평가 3회까지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형성 3회 1번 그래프는 어떤 고체 물질을 가열할 때의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정답 찾아보세요. 풀고 있지요? 정답 1번에 O. 지금 A는 고체만 존재, B하고 D는 공존, C 액체만, E 기체만. 옳은 건 5번입니다. B는 녹는 점, D는 끓는 점. 이게 2번이 어디로 갔나? 자, 2번. 위 D 구간에서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가 뭐지요? 가해준 열 에너지가 상태 변하는데 모두 쓰였기 때문입니다. 위 그래프의 A부터 E까지 중에 다음 현상과 관계 있는 거. 손에 쥔 초콜릿이 녹는다. 아이스크림이 녹아 흘러내린다. 모두 융해입니다. 자, 빨리 갑니다. 4번. 정답. 상태 변화 표시하세요. 4번의 정답은 3입니다. 5번. 녹는 점도 어는 점도. 보니까 어디에서 일정의 온도가 4분쯤에서 44도씨로, 5분도 44도씨로, 6분도. 그래서 녹는 점 어는 점은 44도씨입니다. 6번. 6번 아까 했나? 6번. 열에너지 방출하는 상태 변화 일어나는 현상 아닌 거. 어때요? 융의 기화, 고기승화 일어날 땐 흡수. 응고 액화, 기고승화 일어날 땐 방출. 7번. 정답 3번과 5번. 우리 다 풀었던 겁니다. 8번. 상태를 옳게 짝지은 거. A는 액체, B는, C는 고체. 어때요? B는 B는 어떻게 됩니까? 액체 물질을 냉각하기 때문에 A는 액체야. 응고가 일어나는 B는 고체 액체 공존. 액체와 고체가 공존하는 거죠. C는 고체만 존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열에너지 흡수를 이용하는 예가 아닌 거. 4번이죠. 얘는 방출. 나머지 4개는 흡수. 10번. 기체가 액체로 되는 액화. 가는 기체에서 액체로 상태가 변하는 액화이기 때문에 열에너지 방출하지요. 방출할 땐 입자 운동이 둔해지면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나는 거꾸로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네. 기화죠. 열에너지 흡수하고 입자 운동 활발해지며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죠. 정답은 4번. 마지막 11, 12. 정답은 여기 있습니다. 미처 적지 못한 친구들은 선생님 채널에 들어가서 정답 달고 복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많이 공부해서 5단원 최종 테스트에 만점 맞는 여러분이 됩시다. 열공하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다음 시간은 시험.